한국의 등산 동호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지리산 종주, 통증종주와 화대종주, 어떤 코스를 선택해야 할지, 언제 가면 좋을지, 어떻게 준비할지, 과연 내 체력으로 도전이 가능할지 고민되시죠? 이 영상 하나로 그 코스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3세 가이드북도 무료로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리산 종주는 단순한 산행이 아닙니다. 행여 견딜만 하면 오지 마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여정이지만 그만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죠. 통증종주는 성삼재에서 시작해 두산리로, 화대종주는 화엄사에서 시작해서 대원사방면에서 끝나는 종주 코스입니다. 두 코스 모두 문행기에서 합류하여 천왕봉까지는 같은 길을 걷게 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코스를 구간별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대종주 코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대종주는 해발 227m, 화엄사에서 시작해 해발 1257m, 문행기까지 고도차 1030m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화엄사에서 문행기까지 거리는 5.7km입니다. 초반 3.4km는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연기암 입구까지 2km 구간은 바닥에 돌이 깔려있지만 정비가 잘 되어 있어 평탄하고 경사도 아주 완만한 산책로 수준입니다. 연기암 입구 이후 1.4km 구간도 직전 구간보다 경사가 살짝 더 있고 돌길과 흙길이 혼재되어 있지만 걷기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문행기까지 2.3km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난이도 어려움으로 돌길이 대부분이고 국수등 이후부터는 경사가 점차 가팔라지며 바위와 돌이 많은 구간, 돌계단과 너덜길이 반복됩니다. 체력 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으로 문행기가 가까워질수록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듯한 힘든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후반부터 체력이 탈탈 털리기 시작하는 구간이죠. 성중종주는 이미 높은 고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후반이 매우 수월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그야말로 날먹이죠. 성삼재 휴게소에서 문행기까지는 약 1.5km로 고도를 천천히 올리긴 하지만 경사가 거의 없는 넓고 평탄한 임도길입니다. 문행기 직전에는 S자로 휘어지는 임도를 이용하지 않고 약 50m 길이의 데크 계단을 통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문행기 합류 지점부터 약 270m가량 임도를 따라 걸은 뒤 우회로를 이용하지 않고 200m 정도 길이의 돌계단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노고단 대피소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노고단 대피소에서 연하천 대피소까지는 약 4시간 가까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화장실을 꼭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동이 마려워도 참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 미리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대피소에서 노고단 고개까지는 400m가량 돌계단을 따라 올라야 합니다. 노고단 고개에서 삼도봉까지는 5.5km 거리로 난이도 보통 구간이며 대체로 무난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전체 산행 시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 구간에서 속도를 좀 내셔야 합니다. 입결령까지는 대부분이 평지 또는 완만한 내리막이 이어지는 능선길입니다. 능선을 따라 펼쭉이 곳곳에 피어있어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찾으시면 이렇게 환상적인 꽃길을 경험하실 수 있죠. 임걸령 이후에는 500m가량 급경사 오르막 구간이 나타나며 약간 숨이 차오르는 느낌입니다. 급경사를 넘어서면 다시 완만하거나 평탄한 능선길이 이어집니다. 이후 노루목 삼거리 직전에는 오르막과 계단이 이어집니다. 노루목 삼거리에서 블랙야크 100대 명산 인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왼편으로 지리산 제2봉인 단야봉을 오를 수 있는데 왕복 2km로 약 1시간이 추가됩니다. 노루목 삼거리에서 삼도봉까지는 약 1km의 완만한 능선길입니다. 중간중간 돌길과 너덜길이 나타나지만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무난하게 걸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삼도봉은 전북, 전남, 경남의 대도의 경계점을 취한 봉우리입니다. 지리산 종주 중간에 쉼표 같은 지점으로 인증샷을 찍고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봉우리죠. 삼도봉에서 화계제까지 800m 구간은 500개가 넘는 급경사 나무 계단이 길게 이어지는 내리막입니다. 해발고도 약 180m를 낮춰야 하는 구간으로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계제에서 토끼봉까지는 1.2km로 이 구간을 올라보면 왜 난이도가 어려움인지 바로 납득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엔 완만한 경사가 지속되며 흙길과 돌길이 반복되는데 거친 지형은 아니지만 표고차 228m를 끊임없이 올라야 해서 내가 완전히 당했구나 싶은 농락당한 느낌이 드는 구간입니다.
토끼봉에서 연하천 대피소까지 거리는 2.9km입니다. 토끼봉 헬기장을 지나면 잠시 내리막이 이어지다가 명선봉을 향해 꾸준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흙길과 돌길, 데크 계단이 반복되며 일부 구간에서는 넓은 능선길로 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명선봉 북서면을 지나면 경사가 완만해지고 평탄한 능선길이 이어집니다. 이후 데크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연하천 대피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연하천 대피소에서 벽수령 대피소까지는 3.6km 구간으로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능선길입니다. 연하천 대피소를 출발하면 데크길과 흙길이 이어지며 초반은 평탄한 능선길로 걷기에 편합니다. 삼각고지에서 형제봉 구간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고 형제봉 부근에서는 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형제봉을 지나면 완만한 등산로와 함께 제법 숨이 차오르는 몇 번의 자잘한 오르내림이 반복되며 계단과 돌길을 오르내리다 보면 어느새 벽수령 대피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벽수령 대피소에서 태석 대피소까지는 약 6.3km 거리입니다. 벽수령 대피소에서 출발하면 평지 수준의 오솔길이 약 1.5km가량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며 숨을 고르기 좋은 오아시스 같은 구간이죠. 특히 산악회 버스 출발 시간에 맞춰야 한다면 이 구간에서 속도를 좀 내서 미리 시간을 벌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도망이 터지는 스팟들이 꽤 있어서 걸으면서도 시원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일석삼조 구간 입니다. 덕평봉 전후부터 영신봉까지는 난이도가 보통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 구간의 실제 체감 난이도는 어려움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사가 있는 계단과 돌길로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죠. 많은 등산객들이 여기서 털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은근히 힘든 구간이죠. 그렇게 오르내리다 보면 맞은편 촛대봉과 세석평전이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오며 세석대피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태석 대피소에서 장터목 대피소까지는 약 3.4km 구간으로 지리산 주능선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 연화성경이라 불립니다. 안개와 노을이 어우러진 신선의 세계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고생을 한 번에 보상받는 구간입니다. 흑대봉과 연화봉 등 주 봉우리를 넘으며 바위와 기암괴석을 만날 수 있고 특히 연화봉에서 화장봉 사이가 연화성경의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넓은 능선과 고사목, 현축군락, 탁 트인 조망이 펼쳐지며 평탄하거나 완만한 업앤다운으로 걷기에 좋은 편입니다. 장터목 대피소에서 천왕봉까지는 약 1.7km의 난이도 어려운 구간입니다. 장터목 대피소에서 출발하면 곧바로 가파른 돌계단을 200m가량 올라야 합니다. 대석봉 부근 300m 구간에서는 탁 트인 조망과 고사목,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석봉을 지나 짧은 내리막을 내려간 후에 다시 경사가 있는 오르막이 이어지며 하늘로 통하는 통천문을 통과하면 경사가 점점 심해지고 바위길과 안방길이 이어집니다. 정상 직전에는 큰 바위들이 불규칙하게 쌓여있는 험준한 안방 구간이 이어집니다. 마침내 한국인의 기상이 발원되는 지리산 최고봉 천왕봉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늘이 왕이 머무른 보골이라는 뜻의 천왕봉에서 그동안의 모든 노고가 보상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천왕봉에서 성중종주와 화대종주의 목적지가 나뉘게 됩니다. 먼저 성중종주는 동산리 방면으로 하산하게 되는데 천왕봉에서 중산리 탐방 안내소까지는 5.7km이며 표고차 약 1300m를 내려가야 합니다. 무릎 관절이 로그아웃되는 구간이죠.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매우 큰 구간으로 스틱과 무릎 보호대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천왕봉에서 하산을 시작하면 곧바로 데크 계단과 돌계단, 바위길이 이어지며 로타리 대피소까지 난이도 매우 어려우므로 급경사 안방길과 돌계단이 반복됩니다. 로타리 대피소에서 칼바위 구간은 난이도가 어려우므로 완화되지만 돌계단, 안반, 흙길이 반복되어 하산 시에도 상당한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칼바위부터 동산리 탐방 지원센터까지는 난이도 보통으로 경사가 점차 완만해지며 덮개교까지 주로 돌길이 이어집니다. 무릎에 부담이 있거나 체력적으로 힘들 경우엔 로타리 대피소에서 순두리 방면으로 우회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칼바위 방면보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고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순환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동산리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음은 천왕봉에서 하산하는 화대정주 코스입니다.
이어집니다. 천왕봉에서 유평 주차장까지는 13.7km로 표고차 1670m를 내려가야 합니다. 중산리 하산보다 거리도 길고 고도 차이도 커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크죠. 화대종조의 진짜는 천왕봉부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지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왕봉에서 중봉과 서리봉을 거쳐 시반복 대피소까지는 난이도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 구간으로 급경사 내리막과 오르막이 반복되며 안반, 돌계단, 바위길이 이어집니다. 시반복 대피소에서 유평마을까지는 난이도가 보통으로 완화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중반에는 계곡을 따라 여러 번 다리를 건너며 무대치기 폭포 등 볼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후반에는 경사가 점차 완만해지고 숲길과 계곡길이 이어져 걷기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유평마을에서 대원사를 지나 유평 주차장까지는 3.5km로 포장도로와 데크길을 따라 걸으며 화대종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리산 종주에서 가장 중요한 식수 보급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류선 구간에서는 각 대피소에서 생수를 구입할 수도 있고 대피소 내 샘터나 인걸령 샘터, 험비샘 등에서 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 결빙이나 가뭄 시기에는 일부 샘터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고 봄가을철 성수기에는 생수가 품절될 수 있으니 대피소에서 생수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계 부담을 줄이려면 이온 음료 분말을 준비해서 빈 생수병에 물을 채운 후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잘 다뤄지지 않는 정보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장거리 종주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종주가 생존 게임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비교적 깨끗한 수제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면 노고단, 벽소령, 세척대피소를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세척대피소 화장실이 가장 깨끗한 편이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리산 모든 대피소 화장실에는 기본적으로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휴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1박 2일 종주시에는 세척대피소 숙박을 추천드립니다. 지리산 종주의 가장 표준적인 일정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선택하는 대피소입니다. 2박 3일 종주시에는 벽소롱 대피소와 장토목 대피소 또는 연하천 대피소와 세척대피소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산행거리가 분산되어 체력 부담이 적고 천왕봉 일출 감상과 여유로운 산행 그리고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모두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세척대피소에서 숙박한다면 훗대봉 일출을 고려해보셔도 좋습니다. 지리산 종주에 도전하기 가장 좋은 시즌은 5월 말에서 6월 초입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산불 방지 기간이 해제되자마자 인파가 몰리는 5월 초에서 중순에 비해 혼잡도가 떨어지고 균흥선의 철쭉과 야생화가 만개해 지리산의 가장 화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석병전의 철쭉군락과 초록으로 물든 산 전체가 절경을 이룹니다.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 단풍철도 추천드립니다. 균흥선 전체가 붉은빛과 노란빛으로 물들고 쾌적한 가을 날씨와 뛰어난 조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9월달 초가을은 무더위가 물러가고 성수기 이전이라 대피소 예약이 수월하고 신선한 날씨로 인해 산행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2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는 산불 방지 기간으로 균흥선 대부분이 통제되고 12월 말에서 2월 초는 철경이 아름답지만 강추위와 눈, 빙판길, 대피소 난방 미비 등으로 후보자에게는 힘들고 위험한 산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베테랑이 아니라면 도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통편은 복잡하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통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대도시 위주로 운영되는 안내산악회를 이용하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지만 제한시간이 타이트한 편입니다. 자차를 이용하면 날머리에서 들머리로 차량 수거가 불편하고 택시 이동 시엔 요금 부담이 상당하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엔 개인 페이스에 맞춰 시간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좋습니다. 무박 당일 산행으로 도전 시엔 성삼지와 화엄사 공통으로 입산 시간이 하절기 기준 오전 3시, 동절기 기준 오전 4시부터입니다. 이 시간보다 일찍 입산하면 최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 가급적 2인 이상 함께 이동하시고 특히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더욱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중종주 도전자의 경우엔 중산리 탐방지원센터 맞은편 거북이산장에서 식사를 하시면 샤워도 가능합니다. 지리산은 해발 고도가 높고 평지와 표고차가 커서 날씨 대비가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도 비나 땀에 젖은 상태로 강풍을 맞으면 저체온증 발생 가능성이 커서 실제 구조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죠. 기상청 홈페이지 차덕날씨 메뉴에서 노고단과 천왕봉 양쪽 정상부예보를 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예보만 확인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맑은 날씨가 예보되더라도 고지대는 구름에 갇히거나 이슬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방수 자켓과 경량 패딩 등은 필수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위해 공들여 작성한 지리산 종주 완전정복 가이드북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이드북에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더욱 상세하고 알찬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구간별 상세지도와 정확한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식수 공급처와 화장실 위치, 체감 난이도별 힘든 구간 상세 분석, 준비물 체크리스트, 교통편 이용 방법, 그리고 지리산 종주 인증 프로그램 가이드, 지명률에까지 25페이지 분량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받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가이드북 신청이라고 쓰시고 그 뒤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이드북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영상에 등장했던 4자리 숫자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